안녕하세요. 청주의 명리의 산책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물심양면으로 교육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빡빡한 스케줄에도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서 시작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흥미가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지고 결국엔 안 하게 되는 것처럼 공부라는 게 그렇게 언제까지나 잘 될 리만은 없습니다. 운동같이 상대와 경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근육의 변화가 생기고 땀을 흘리고 신체의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면은 그거는 괜찮은데 공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보이지 않는 자기하고의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면은 성취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벼락치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벼락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수학에서는 전혀 벼락치기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수학이 어려워지고 이와 동시에 다른 과목도 점점 하락세에 걷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공부를 그렇게 놓치게 되면은 회복하기 힘드니까 끝까지 잘 가자라고 하는 거죠. 교육의 일선에 있었던 저조차도 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 페이스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갑자기 아이들 성적이 떨어진 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추궁을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말을 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데 왜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머님의 끊임없는 조언이 이거를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하죠.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더 이상 이 어머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결국에는 어머니는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투자한 돈이 얼만데 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기억나는 경우가 중학교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나중에 인류대를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이해 능력도 뛰어나고 성실도도 나름 갖췄고 이 정도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대를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들리는 말이 이 아이가 모든 공부를 그만두고 PC방을 전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아이는 엄마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숙제를 안 해갖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쯤 돼서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의 생각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아이가 나는 못하겠다라고 들고 일어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해에 따라서 돌아오는 해에 따라서 아이가 잘 수긍할 수도 있고 혹은 기본적인 성향이 수긍하지 못하는 성향이고 잘 다독거려야 되는 성향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느 순간 일이 터지고 나면은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 더 아이에 대한 성향과 이해를 하려고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사소한 충돌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린 학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물론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직업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배제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에 대한 성향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살이고요. 남학생입니다. 그리고 경인년의 개미월의 기사일의 경오시에 태어난 명주입니다. 경인년이라고 해서 그때 한창 백호랑이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명주는 미월에 태어난 기토입니다.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미라고 하는 것은 비견입니다. 기토의
대한 습성을 파악해보면 비견인데, 비견은 이 특성을 살펴보면은 자기에게 힘을 주는 무언가의 존재, 그 다음에 친구, 형제, 그리고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데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주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대가 갖춰져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무대니까 조명도 이렇게 적당히 뿌려주고 있네요. 물론 실제로 이 사주에서도 조명이 존재합니다. 조명이 없다면은 이런 무대로 표현되기가 힘들겠죠. 또한 이런 관객들도 앞에 앉아서 박수를 쳐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 사주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행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하나 있고요. 화가 두 개 있고 토가 두 개 있습니다. 금이 두 개 있습니다. 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골고루 잘 갖춰진 모습입니다. 그러니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관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중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모습이 이 미월에 태어난 기토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든 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가 인성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화가 인성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이거는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지적으로 우수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게 경금으로 또 투관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자기가 경금으로 사용합니다. 이쪽에도 경금을 있고 이쪽에도 경금을 씁니다. 상관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로 이게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화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화가 강하니까 지적인 우월감, 명예심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이 지적인 우월감, 명예심이 좋게 작용을 하면은 명예로 바뀝니다. 우리가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이 어느 정도 크고 위대하다라고 할 때 명예가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그거는 약한데 남들이 나를 공격할 적에 내 기분이 상했다. 이럴 때 자존심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자존심을 만들어내느냐, 명예를 만들어내느냐의 관계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명예가 지적인 것이니까 지적인 것을 많이 쌓아 올려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독서의 양이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을 쓰기 위해서 상관을 쓰려면은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이 얘기를 하고 나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정보를 바로 인성에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상관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 즉각적인 반응을 재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인성입니다.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로 임목이 있고 미토가 있고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구성들이 전부 다 건조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조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열하는 사주의 특징은 한 군데 오래 앉아있지 못합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쪽에서 레이더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유행하는 포켓몬 카드를 갖고 얘기하면 지금 9세 정도면 포켓몬 카드겠네요. 포켓몬 카드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책을 읽다가 던지고 그쪽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진득한 맛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읽게 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인성에 대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명예를 좀 더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독서량에 대한 것을 많이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인성이 강하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큰일이 생깁니다. 예, 뭐 과거 유럽에서는 자기의 명예에 훼손을 시키면 장갑을 집어던졌다고 그러죠. 장갑을 집어던진다는 게 너하고 나는 오늘 사생결단을 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지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관을 쓰고 인성을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잘 다독거려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성으로 그걸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돌발 행동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왜 그러지? 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관은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십성이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상관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상관은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의견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니 먼저 그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의견을 따르게 되니 다른 사람들이 뒤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혁명가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상관의 모습은 무언가를 보고 배우고 모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방을 통해서 창조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기에 편인이 하나 있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면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괜찮을까?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맞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결국에 상관은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계획적인 부분보다 실행적인 부분이 더 강한데 그렇다 보니까 흠집이나 결점이 발생하는데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니까 이것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둘 다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정이 되는 거죠. 이쪽은 너무 앞질러서 문제되는 스타일, 이쪽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문제되는 스타일. 이게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안 쉬운 점은 경금에 상관이 떠 있는데 이게 금이 조금 더 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관과 편이 두 개가 합쳐지면 전문가 스타일이 됩니다. 전문가 사주이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것에 정통하게 됩니다. 이 명주는 최대한 어린 시절에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것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축적되는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됩니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은 혹은 하고 싶은 것들은 자기가 미리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외부적인 반응에 의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먼저 공부하라가 아니라 먼저 가서 실행하고 체험하고 돌아와서 그거를 정리해보자. 이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쌓았는데 초등학교까지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씩 줄여나가서 나중에 정말 하나만 남겨두고 그것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기운이 분산됩니다. 이 두 개의 기운들이 여기저기에 호기심이 많은 기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으로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라도 많은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 도입 부분에 얘기했죠. 누르면은 안 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뭔가 물길이 오는데 그 물길을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막는다면은 그 댐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주는 오 잘한다 잘한다 그래 잘했어 다음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물길을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누르는 것보다 자기에게 맞게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명주는 인성을 제대로 갖췄습니다. 인성을 제대로 갖췄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수긍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최대한 경험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그 열이 많고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행히 부모 자리에 이런 개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가 이 사주가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에 있으니까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머니께서는 이 경우에 많은 이 인내력을 필요하실 거라고 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어머님도 잘했어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은 도서관에 데리고 와서 도서관에서 책 읽는 연습을 더 많이 시키면은 이 사주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개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 사주의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 감각을 이 개수가 보여주게 될 겁니다. 개수는 이 사주에 있어서의 편재인데 이 편재가 바로 현실적 감각, 재물, 그 다음에 분위기 파악 이런 쪽입니다만 재물로 쓰기보다는 분위기 파악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낄끼 빠빠가 되는 거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런 분위기 파악을 하고 현실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판단을 할 적에는 자기가 이게 나의 이 기준에 맞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봐서 이거는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 감각이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사주입니다. 전문가 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 결과를 보고 결과를 예측하고 그걸 실행하고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와 이과 중에서는 이과가 더 편중돼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주가 자기 학자가 되고 싶다. 학자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자도 전문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자리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누르시지 마시고 길을 열어서 자기 이쪽 길로 흘러가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